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제 똑같은 이 시간에 코로나19 악령이 시장을 덮쳤잖아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갈까요? 코스피는 0.64% 오름세, 상승세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 오늘은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2.11% 오름세 81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서 시장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종목별로 천차만별 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왠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방향성과 함께 계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냐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오셨으면 얼마나, 어제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계 큰 어른이 실시간으로 뭔가 시장을 탁탁 찝어줬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그래도 어제 그렇게 급락세가 나타났을 때 던지지 말고 버티자고 얘기를 하셔서 위안 삼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모두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는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빠질 자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여러분들만의 지표를 만들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악재와 호재가 싸우는 상황, 악재가 굉장히 많고 호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기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감 만땅으로 충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 잠깐 조정되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까지 돌아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왜 점쟁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해석할 건지 대응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점을 치는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는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안전 성향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측하려 들지 마세요. 힘만 듭니다. 네, 한번 혼났습니다. 야단 선생님께. 그래서 대응법을 잘 이제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저평가 종목들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AS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PER 기업이라 그러면서 KG케미칼, HDC, 두산, KGETS, 한컴위드, 액토즈 소프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 수익률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95%도 있네요. 이거 얼마 전에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네, 7월 8일 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주식 따라가지 말고 지금 저평가된 것들 보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어요. 언제 저평가들 기관들 버리는 거 언제 가나 하는데 어느 순간 매기가 맞으면 올라가죠. 그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들 담으면 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 수익 대비, 수익 비율 대비 저평가된 것들 기다리면 수익 난다. 그리고 1년에 30% 만족하면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덜 오른 것들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KG케미칼은 2차 전지까지 엮였던 거고요. 그렇죠? HDC는 한국판 뉴딜 SOC, 두산은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 주식들도 시장에 매기와 관심이 집중됐을 때는 단기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게 이제 저PBR이었죠. 주가 수익 대비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였고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0.1이라고 했습니다. 한화 63빌딩을 매각해서 하는 것이 한화생명의 시가총액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일단 보험업종들 아직 안 좋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휴맥스라든가 태움 같은 것들 안 갈 것 같은데 100% 이상 넘었던 수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도 시장의 매기가 집중됐을 때 저평가 인식과 함께 매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크게 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주식 쳐다보지 말고 올라갈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지만 갈 주식들, 갈 주식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체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맥락에서 이렇게 이거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왜 부동산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마차 타고 나온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저평가주 잘 발굴을 하면 마차 타고 왕자님 만날 수 있겠죠. 네. 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답답한 게요. 네. 이래서 이게 빠졌다. 이게 1대1의 원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 짚히는 악재가 없달까? 어제 하락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이거 봐요. 왜냐하면 왜 답답해. 자꾸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지표 이걸 하나 볼게요. 요 차트 지표를 하나 먼저 보면 설명드리면 이해가 하시기 편할 건데 변동성 지표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었죠. 하루에 46% 급등했던 변동성 지수 상승폭. 이게 안 나오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네? 나오나요? 여기 나온다. 네. 네. 이날 평균 가격 42%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평균 수준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발 뻗고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날 여기 보면 이 평균가 수준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불안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지수가 큰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시점에서 걱정하시지 지금처럼 바닥권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크게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편하게 대응하시자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는 시장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가 쉬어갈 자리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죠. 만약에 8월 17일 날 휴장을 안 하고 정상적인 시장이 열렸다면 어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안 빠지죠. 매도 미리 맞았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건 뭐냐면 거리두기 3단계 이게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945만 개의 단기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라는 것. 내수 침체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거고 이렇게 됐을 땐 결국에 이제 반등세를 보였던 항공이라든가 여행 유통업체들의 어떤 줄도사는 우려 이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크게 이제 밀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또 악재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24년 만에 최대 지지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악재입니까? 국내 증시에? 자, 그걸 보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돌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근 나왔던 게 뭐냐면 이란, 베네수엘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 요인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금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겁니다. 카드는 이거거든요. 보수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중 무역 갈등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결국엔 코로나19 확대와 함께 지금 시장의 고평가기 때문에 어제 개인들이 5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9월 22일 날 미국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중국 배터리 업체 칼트가 새로운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춘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LG화학과 삼성 SDI 국내 기업체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죠.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결국에 이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났기 때문에 주도주가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악재만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지금 3차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제일 기대가 큰 부분은 바로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용융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엔 이 부분은 뭐냐면 공매도가 부활될 때까지는 신용융자는 시장의 매수 자금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는 원화 강세라는 거죠. 원화가 강세로 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 주식 매수로 유인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환율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악재와 호재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 반영을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동성으로 본다면 이제 고객 예탁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전임 미답에 51조 원까지 급증했다가 최근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50조 원. 그렇죠. 5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용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15조 9천억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게 털려야 시장은 간다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공매도가 부활될 때까지는 쉽게 털리진 않을 수 있다. 왜?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이걸 막으니까 어디로 가죠? 마통. 그렇죠. 네. 마이너스 통장.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켓머니 펀드입니다. 전단체 시장을 보면 이건 역시도 151조 원대, 156조 원대 전인 미답의 가격 수준을 왔다가 지금 급격히 줄었다가 오지만 15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지표를 보면 뭐냐면 채권형 수익증권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형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일까요? 안정형.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형인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라는 걸 반증하죠.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결국에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대기 매수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채권형으로의 자금 유입이 유입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1차 코로나 대확산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급락보다는 뭐 조정 정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 유효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시장 지수의 방향성은 이미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자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감 추이와 지수 움직임을 보면 되거든요. 자,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6월 26일 날 4만 4천 명 증가되면서 이게 급증했고요.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던 게 언제냐면 7월 17일 날 7만 5,800명이 신규 확진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 확진세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6월 26일과 7월 17일자의 다우지수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6월 26일 날 신규 확진자 급증하면서 주가가 2.8%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때요? 흘러내리나요? 반등해요. 반등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인 7월 17일 날 주가가 0.23포인트 빠집니다. 약세죠. 근데 급락하나요? 방향성이 이렇게 가나요? 방향성이 이렇게 가요. 그럼 결국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만 있냐? 아닙니다. 일본 시장도 한번 보죠. 일본 시장도 코로나 확진자가 컸던 게 언제부터 했냐면 지난 7월 24일부터 급증세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28일 날 2만 8천 명이 있고
8월 3일 날 일평균이죠. 일평균 1998명이 되면서 8월 3일 날 최대 확진자가 나왔죠. 와, 거긴 네 자릿수네요. 네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일본 지수를 보면 자, 7월 28일 날 그 환자가 급증한다고 해서 주가가 밀렸다가 이틀, 그 다음에 31일 날 확진자가 확 증가해서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8월 3일 날 최대치가 1,900명, 일평균 2,000명 가까이 확진이 됐지만 주가는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그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보여주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우상향이죠. 우상향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에 따른 유동성 공급. 자, 이 부분이 경기 지표 부진, 기업 실적 부진을 상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이 과거 보여줬던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캐치했다라면 어제 시점에서 지수 1,400간에 1,600간에 2,000 깨지네 이렇게 오두방정 떠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량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지금까지 다 설명으로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주포따에 3시에도 말씀드렸을 때 왜 여기다 집어던지려고 하냐. 받아라. 이거는 국내 증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서 보여줬고 지금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 차트를 보시면 꺾어지는 차트가 아니고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시점에서 쉽게 1,800 간다, 2,000 깨진다? 그거는 전 너무 앞서 나간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별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7월 말에는 일평균 13조 원대를 기록했다가 8월 13일 18조 원까지 갔다가 8월 14일 날 연휴를 앞두고 16조 5천원 급감합니다. 대략적으로 9% 감소하죠. 코스닥 역시도 대략 7% 감소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선물 역시도 22% 감소하죠. 연휴 앞두고 그렇죠. 일단은 리스크 회피하자는 그런 심리 맞습니다.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리스크를 회피했는데 연휴 끝나자마자 지수가 빠지니까 또 거래대금이 줄었죠. 그러면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는 리스크 회피도 있지만 시장의 심리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염두 이게 있어서 어제 한번 과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투자자별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 어제 순매도를 했다 막판에 매도 규모를 줄였고 개인들 역시도 5천억 매도했다 코스닥 매수하면서 매도 규모를 줄였죠.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의 각 주체별로 봤을 때는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결국에 외국인들도 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겁먹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네. 해봤고요. 뭐 고점 맞춘다고 해서 상금 주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인간 심리가 자꾸 확인하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궁금하고요. 밴드 상향을 좀 낮추실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밴드는 상향을 좀 낮췄어요. 네. 대신에 뭐냐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갔던 언택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들 이미 대장 역할을 했던 것들이 다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종목 장세. 종목 장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10에서 2458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달이 아니라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775에서
828포인트대까지 이 좁은 박스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막 치고 나가는데 매수할까요? 따라잡다가 고점에서 물리면 아플 텐데.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가도 내 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매도하시고 그럼 전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박스권이고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사 모아야 될 건 뭐냐면 반기 실적 나왔습니다. 반기 실적이 호전된 것들은 주가 신고가를 내고 강했죠. 그러면 이제는 3분기, 4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주식 사 모아라. 그러면 어떤 것들 어떻게 찾는지 맛배기는 숙제 내드릴 거니까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야스예요. 야스. 자, 야스를 보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얘는 1분기 적자였고요. 영업이익 적자였죠. 2분기도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근데 2020년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되고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예상입니다. 네. 470억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2분기가 적자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뭘까요? 뭐 3분기, 한다, 이런 3분기, 4분기부터 폭증한다.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게 예상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라 이번 주까지 못 온다고 해서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이런 유사한 트렌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이걸 보면 자, 얘 같은 거를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가다가 밀리죠. 실적 발표하면서.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언제 시점입니까? 이제부터 3분기,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야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증권사 보고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야스라는 기업의 3분기, 4분기 사례이기 때문에 야스 유망주 아닌 거예요? 괜찮죠? 아, 그래요? 네.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하시네요. 있습니다. 네. 3분기, 4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좋아지는 것 지금부터 사 모으자. 주가가 밀리면 겁나지 말고 사 모으자. 3개월 만기 30% 만족하시는 분들 사 모으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3, 4분기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 숙제 찾아오셔가지고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냐 선생님께서 뭔가 포상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는 화상을 통해서 주포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해 주신 다냐서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